영어에 규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나 규칙이 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없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믿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모든 영어는 이것만 알면 다 된다. 예를 들어서 전치사, 명사 이걸 규칙이라 합시다. 규칙의 정의가 뭐죠?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 규칙이다. 전치사, 명사 또는 명사구, 전치사, 명사 또는 명사구 또는 명사구 플러스 동사, 명사구. 자, 이 두 가지면은 영어는 끝난 거예요. 자, 이 말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문장이 있습니다. 네, 전치사죠. 그 다음에 cultures가 명사죠. 자, 이거 전치사, 명사. 베이스는 형용사로서 명사구로 보셔도 되고 전치사구로 봐도 좋아요. based on 전치사구. 정구로 할게요. 자, 이것은 명사구. 전면구죠. 전치사, 명사구. 전치사, 명사. 자, 명사죠. 동사입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명사구. 명사, 동사, 명사들. 그리고 전치사, 명사. 자, 그림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동사, 전치사, 명사구. 동일한 것이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명사, 동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 전치사구, 명사, 명사, 명사구가 되겠죠? 동사, 전치사, 명사. 이러면 영어의 구조는 다 알게 된 겁니다. 영어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법이라는 거예요. 반복은 규칙이다. 그래요. 이 말은 어떻게 들리냐면 저한테는 인간은 70% 물이 되어 있다. 팩트죠. 그래서 그 뒤에 뭐 붙여서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럼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70%를 알고 있나요? 닥터스란 책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 관한 병은 5%도 모른다고 합니다. 5%밖에 모른다. 95%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것만 알면 다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규칙이라는 건 인간이 믿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와도 같을 수 있어요. 이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한번. 이 첫 문장에 재미가 있는데요. 예술의 사이콜로지 심리학입니다. In cultures based on rigid social hierarchy with strict adherence to the rules 여기입니다. Visual tends to adopt well-ordered, conventional, rigid, stereotypical forms. 어떤 문화? 기본적으로 based on 엄격한 사회의 하이라키 계층 구조죠. 엄격한 사회적 계층 구조를 기초로 한 문화에서는 엄격한 룰에 대한 집착으로 그러한 시각 예술이 뭘 채택하는 경향이다? 잘 정돈돼 있고 전통적이며 엄격하고 틀에 박힌 형태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엄격한 사회적인 하이라키 계층 구조가 있는 중세 시대, 우리로 따지면 조선 시대가 되겠죠. 조선이나 중세 시대 이런 시대에 나왔던 것이 바로 언어에도 라틴어 기법이고 라틴어는 룰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은 영어라는 것도 룰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거에서 변화가 돼서 탑다운 방식이 최초로 나온 거죠. 탑다운 방식은 뭐죠? 룰이 없어요. 그 룰은 AI처럼 인공지능처럼 우리 인간도 사실 AI가 우리 인간을 본따서 만든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룰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우리가 넣어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텀업 방식이고요. 알아서 네가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게 AI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컴퓨터 중에
옛날에 286이나 386 같은 일반적인 컴퓨터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AI인가요? 문화와 똑같이 그림도 똑같이 영어도 똑같이 뭔가 커다란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에서 우리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조선시대로 또는 중세시대 라틴어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금 문법이라 하고 구문독해라 하고 청크독해라 하며 연음, 듣기에서는 연음법칙이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세시대에 얼마나 웃겼는가를 또 보도록 하죠. Ancient Egyptian art doesn't attempt to depict depth or distance or lay out the object in the scene. 자, 문장 분석은 다 끝났죠. 동사, 전치사, 동사, 전치사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석이 되나요? 그렇다고 해석이 되진 않죠. 그거 상관없이 또 움직이죠. 고대 이집트의 예술은요, 디픽트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깊이, 거리, 깊이감이나 거리감이나 또는 배치, 레이아웃, 물건의 배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씬, 그림의 한 장면에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The same drawing picture system persisted for almost 30,000 years. 그와 같은 그리는 드로잉의 시스템은 지속된 것이 거의 3,000년이에요. 어우, 엄청 길죠?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50년도 가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3,000년이나 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진리가 아닌데도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라틴어 기호법이 15세기 시작한 거니까 그게 지금까지 온 것도 신기해요. 지금 많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것을 바꿨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 존재하죠. 아마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우리나라 교육법이 Objects were arranged in a flat picture planned along the lines drawn on walls. 물체, 대상이죠. 그림에 그리는 그 대상들은 쭉 정렬돼 있어요. flat 하면 평평한 거죠. flat picture plane. plane은 평판. 그러면 평평한 플랫한 그림판에다가 라인을 따라서 전치사 명사죠. 벽에 그려져 있는 거기에 라인을 따라서 평평한 그런 픽처판 그림판에 쭉 정렬되어 있어요. Objects and other parts were observed with great precision but depicted in a way that conveyed shape in the most simplified manner. 자, 읽어보시면 이게 그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규율이 있었어요. 뭐냐면 물체의 대상, 그림의 대상과 그들의 부분들은 관찰이 굉장히 정확하게 되었지만 묘사하는 게 이런 방식이에요. 전달하는 거죠, 형태를. 가장 심플한 그런 방식으로 형태를 전달하는 걸로 묘사했어요. In a human figures, the torso was drawn from the front, but the head, waist, and the limbs were drawn in a profile. 인간의 형태에서는 torso, 몸통이죠. 몸통이 그려진 건 정면으로 그려졌고, 그러나 헤드나 웨이스트, 허리나 또 림, 손발은 옆면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규칙인 거예요. Medieval artists revived the Egyptian reluctance to record the natural world faithfully, favoring instead depictions of the human form that conform to the strict formula involving expressionists, flat figures without individuality. 미디브 중세 예술가들은요, 리바이벌 한다는 거 알죠? 노래를 옛날 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집트의 그러한 이집트인들의 그러한 꺼려함을 다시 이들은 사용했어요. 중세 예술가들은 바로 어떻게 꺼리죠? 이집트인들은 뭘 꺼립니까? 자연의 세계를 충실하게 그리는 걸 꺼려해요. 그리고 favor instead 대신에 어떤 묘사를 인간의 형태를 묘사하는 걸 선호했는데 그것은 바로 엄격한 포뮬러 공식에 따르는 엄격한 공식을 따르는 그런 묘사예요. 그것이 포함하는 건 표정이 없고 expression이 없어요. flat figure 그냥 밋밋한 그림들, 형상들, individuality 개성이 없는 뭐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왜 이랬을까요? 굳이 그것이 나옵니다.
The system of depiction wasn't driven by religious concerns to avoid glorifying the attributes of individuals and their unique viewpoint on the world. 이러한 묘사의 시스템은 종교적인 그런 관심, 걱정, 다죠.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관련돼서 나온 건데요. 바로 이 속성, 인간이 갖고 있는 인디비주얼, 객체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 그런 것을 미화하는 것을 피했고요. 그들의 유니크한 뷰포인트, 세상에서 그들의 유니크한 뷰포인트가 있죠. 관점들, 그런 것들을 미화하는 걸 피하고자 하는 종교적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것에서 나온 겁니다. 종교적인 거예요. There are little attempts to portray realistic depth and depicted stature of figures tended to reflect their social status. 거의 그런 시도는 없었어요. 리얼리스틱, 실제적인 그런 사실적인 깊이감이나 그런 것들 묘사하려는 것도 없었고, 묘사된 또 그 스테러스 피겨, 형상의 그런 키, 이 키예요. 스테러스 키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인데요. 우리가 뭔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보고 싶었던 거는 이건데요. 엄격한 사회적인 하이라키, 계층 구조죠. 계층, 신분사회, 계층 구조.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한 문화에서는 역시 룰을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도, 하물며 예술도, 그럼 언어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영어는. 그 당시 언어 교육은 당연히 그랬겠죠. 그래서 라틴어 교육법이 엄격한 룰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잘 정비된, well ordered, 그리고 전통적이며 엄격하고 틀에 박힌 형태. 이 틀이란 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바로 문법이에요. 그러한 규칙, 그런 것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었겠죠. 그게 이제 또 중세 시대에 종교와 맞아 떨어지면서 그게 더 리바이벌 됐다라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예술에도 심리가 있듯이 사실 영어도 심리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런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시대 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영어와 무슨 관련이냐 생각할지 몰라도 관련이 있어요. 인간의 민주주의라는 생각, 봤던 예술에 관한 생각, 또는 영어로 합시다. 영어니까 영어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과거로 갈수록요, 좀 더 규칙이 엄격하고요, 그리고 소수에게 한정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민주주의도 사실 데모크라시란 말이 있는데, 이 데모란 단어가 사실 지역이에요. district, 지역. 영어로는 district라는 단어죠. 지역. 어떠한 지역에서 족장들을 뽑아서 이들이 했던 것이, 모여서 했던 것이 민주주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거기 민주주의 데모란 단어가 아마 더 people로 나올 거예요. common people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주의할 건, 원래 의미는 common people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성은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족장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 보통 사람이 되는데, 그 보통 사람이 이제 남자 위주가 됐죠. 중세 넘어오면서. 그러다가 남녀가 다 합쳐지는 그 모든 사람이 되는 건, 시대가 더 가면서 좀 더 규율이 없어지고 폭넓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사고의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 룰의 하나가 아니라 다양화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주주의도. 그래서 지금의 민주주의는 다양성이죠.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양성은. 예술도 다양성으로 갔죠. 모든 퍼스널리즘이죠. 모든 간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옛날에 언어 규칙이 있었고, 라틴어 교육법에서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는 그런 식으로 규칙에 의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는 가고 있어요. 탑다운 방식 알다시피, 인간은 원래 규칙을 정해주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규칙을 찾아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이런 규칙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걸로 설명 안 되는 영어가 있을까요? 없어요. 보시면 이걸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설명이 된 건가요? 실제로는 설명이 되지는 않죠. 인간은 여기서 봤지만, 인간을 토르소를 보죠. 토르소는 앞으로 그리고 헤드와 웨이스트 림은
팔다리는 옆으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로 표현이 되나요? 표현이 되죠. 인간 어쨌든 표현이 됩니다. 인간이니까. 이것도 인간이에요. 졸라맨 같은 얘도 인간 맞죠?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 아니잖아요. 거리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다 팔다리 제거하고 인간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인간은 70%가 물이다 하면은 물로만 본 거예요. 틀린 말도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전부가 아니죠. 영어는 이런 구조, 전차, 명사, 전명구로 돼 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어요. 말은 못하겠지만 동사, 명사가 돼 있다. 맞아요. 동사, 명사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다 돼요. 그러나 뭔가 빠졌죠. 다양성이 빠졌죠. 실제로는 전명구라 하더라도 이 전차가 다르죠. 인이 다르고 온이 다르고 각자 쓰임이 다르고 인도 쓰임이 굉장히 많고 온도 쓰임이 굉장히 많고 위도 쓰임이 굉장히 많고 그러나 그 안에 흐름 뭔가 물은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규칙을 따르려고 하지 마시고 규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 모든 영어는 이것만 알면 된다. 이건 약장사예요.